익혀놓으면 자녀들한테도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엄마 아빠를 새롭게 볼 수도 있는 나름대로 어떤 동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난 이미 새롭게 봐 아빠를. 이게 자 그러면 이런 전차로 인하여서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되잖아.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데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야. 아빠가 책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거겠지. 이제 기록에 의한 것들이고 야사라고 해도 그것도 하나의 기록이니까 이제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는데 이성계는 사실은 이제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그의 고향은 함흥이야. 이성계 별명이 함흥 촌놈이야. 아무리 공을 세우고 뭐 홍건적을 때려잡다고 해도 개경에 있는 권문세족들의 눈에는 한낱 촌뜨기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굉장한 많은 공을 세우면서 고려 말에 신흥 무인세계로 등장한 이성계는 결국은 이제 서울로 진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서울은 개경이니까. 본 집은 함흥에 있고 출세를 위해서는 이제 개경에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흥과 개경을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집 살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하지만 그에게는 2살 어렸던 낭랑 18세의 이성계가 결혼을 하는데 2살 어린 신의왕후라는 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슬하에는 6남 2녀 8남매를 뒀는데 그때 아이들이 많이 죽었던 사회적인 시점으로 보면 10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던 걸로 대략 추측이 되고 있다는 거지. 아내는 정말 이성계를 위해서 그 많은 자식들을 다 건사를 하면서 늘 전쟁터에 나가는 이성계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필을 했고 너무나 놀랍게도 20년이 넘도록 이성계는 딴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척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아내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던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같은 남자들은 조금 성공하고 출세했다 그러면 왜 또 딴짓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 조광지처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으면 그 마음에 감옥해서라도 더욱더 그 아내를 정말 챙겨주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자꾸 다른 욕심이 생기나 봐. 개경하고 함흥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스토리가 좀 웃겨. 이성계가 함흥에서 개경으로 오는 그 중간쯤에 이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목이 말랐던 거야. 그 얘기 잘 알지?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니 한 여인이 바가지에다 나뭇잎? 버들잎을 띄워서 그 유명하지. 그게 이성계 얘기예요? 그게 엄청나게 유명한 얘기야 그게. 버들잎을 띄워서 이렇게 주니까 아니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왜 여기다 나뭇잎을 띄우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급히 먹으시면 체할까봐 그렇습니다. 그 이성계가 언제였어? 너도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어. 굉장히 많이 들어. 드라마에서 나왔어. 근데 웃긴 게 그런 야사가 이성계의 야사가 전해져서 그 나중에 신덕 왕후가 되는 그 강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 얘기는 왕건에도 있다 또? 나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 왕건이 있잖아. 후삼국 시대가 경합을 벌였던 그 시대에 나주에 이제 군대를 몰고 이제 뭐 전국을 활보했던 사람이니까 왕건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그 나주 지역에서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문이 좋은 가문은 아니었는데 그 여인에게 또 버들잎 사건이 있었던 거지. 물을 달라고 하니 바가지에다가 이제 버들잎을 떼어서 이렇게 해서 그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당시엔 그거 여자들한테 가정교육으로 그런 걸 시켰나 보네. 그러니까 유행처럼 당연한 하시 되는 그런 느낌이었나. 여자가 팔자를 바꾸려면 일단 버들잎을 잘 띄워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겠지. 결국은 왕건도 그 여인이 그의 첫 퍼스트 레이디가 되잖아. 자, 그래갖고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강씨라는 여인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살. 이성계는 30대 중반이 넘었어. 나이 차이 21살. 이성계 애들하고 비슷한 나이야. 딸 같은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이성계는 자녀가 8이었던 거의 뭐 30대 중반이 넘은 남자였고 여자는 16살이었는데 어떻게 그 혼례가 성사가 됐겠나? 처녀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웃기는 얘기야. 그런 생각. 근데 거기에 그럴만한 스토리가 있었어. 그 강씨의 집안은 사실 고려 말에 천하를 호령하던 권문세족이었어. 아까 말했던 권문세족, 친일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권문세족이었는데 공민왕이라는 고려 말에 대단한 왕이 하나 이제 나서게 됐고 이제 반원 정책을 펴. 기철이니 반원 정책을 전부 수청하고 원나라에 빌붙어 있었는 데가 용서치 않겠다고 원과 대립되는 어떤 정책을 펴서 권문세족들 많은 사람들이 모가지가 날아가고 이 가문은 겨우 목숨만 보지해서 살고 있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성계라는 사람은 알잖아. 이 나라에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고 대세다.
이 줄을 잡아야 된다. 딸 팔아서 솔직히 다시 한번 가문을 일으키려는 욕심이 강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결국은 그 여인하고 이제 혼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 여인이 또 지혜로워. 완전히 참모였어. 이성계. 이뻐. 어려. 이성계가 푹 빠져 사는 거지. 그로 인해서 그 시절부터 향처, 고향에 있던 오리지널 처를 얘기하는 거야. 그 처가 그때부터 심한 위장병에 시달리게 돼. 아니, 나쁜 놈이네, 이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있잖아. 이성계가 왕도 아니었는데, 21살이나 어린 여자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도 스토리가 오는데, 그때 이제 고려시대에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때는 사실 첩을 둘 수는 있었어, 남자들이. 그런데 첩을 두게 되면 정말 주변에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분위기였다.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가질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깝게 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왕도? 응? 왕은 괜찮지. 왕은 신인데, 그때 당시. 왕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첩을 두고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 정서를 둘 수는 있었지만, 그게 불법은 아니었지만, 그걸 굉장히 손가락질하며 지탄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지. 결국은 이성계가 왕으로 등극하기 1년 전에 원처였던 신의왕후는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이런 거라고 좀 1년 전에 이제 세상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덕 왕후가 정비가 되는 거지. 이제 본초가 죽었으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올라왔던 거지. 신덕 왕후가 빨리 죽어. 이성계보다 빨리 죽어. 이 신덕 왕후가 지금 16세 강씨 그 사람이지. 신덕 왕후 강씨가. 내가 그래서 오늘 테마를 정하라고 하면 이럴라고 내가 조선을 세웠나. 집이 콩가루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조선을 건국한 훌륭한 영웅이었고, 그는 정말 활수비 기재였고, 진짜 외고 혼건적을 때려잡으면서 정말 나라에 큰 기여도가 있었지만, 집안적으로는 서서히 콩가루가 되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인사를 하나 잘못해서 문제가 커지는 거야. 본초에 6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제 신덕왕후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 자, 다음 후계를 이어들 왕이 누구라고 생각해? 사실 그때는 장자 계승의 원칙이 기본이잖아. 정비의 가장 큰 아들이 당연히 대를 이어야지. 그런데 이게 이불 속 송사였는지, 이성계가 정신이 나이가 먹어서 조금 흐려졌는지 세자를 책봉하는데, 후처에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을 세자를 책봉해. 9살 된 애를. 자, 그를 보는 본처의 아들들은 어떻겠어? 속이 뒤집어질 일이지. 그 중에서 걸출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5째 방언이었어. 그 사람은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를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대로 무신 집안이었던 그, 무신하면 조금 무식한 생각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때 고려시대 때는 또 무신은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뭐 그런 게 있었어. 브레인이 없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집안에 문과에 합격한 아들이 나왔으니 정말 이성계는 방언이를 가장 집안에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프라이드가 대단했던 거야. 심지어는 벼슬까지 고려만 방언이가. 그런데 그 걸출한 인물이 방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형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그런 데는 또 맨 평상시에 그 사이가 안 좋다 하가도 그런 일에 이제 결집을 하려고 보면 엄청 결집이 잘 되는 거야. 형 지금 말이 돼? 저 후처 전현이 말이야. 우리 버젓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세대로 책봉하고 다음 왕위를 계승을 할 사람으로 지명을 하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형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이제 형들이 다 얘기를 했겠지. 결국은 입구를 보다 못해서 이 방원이가 난을 일으킨 1차 왕자인환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죽어. 다행히 그 꼴을 봤으면 더 앞길 없었을까. 그 속병으로 죽어. 어찌 보면 그 젊은 여자가 이성계보다 21살이나 어린 여자가 먼저 죽었다는 얘기는 뭐겠어. 그것도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거야.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못 보고 먼저 엄마가 죽는 거네요. 그렇지. 예, 결국은 방석에도 제거하고 그걸 지지했던, 하물며 정도전도 조선의 브레인이었던 정도전도 그 방석을 지지하고 나서는 거야. 이게 그것도 느끼는, 왜 방석을 깔고 앉기 좋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 이름이 그렇다면, 너무 똑똑한 왕이라면 지들이 컨트롤이 어렵잖아. 재상의 정치를 꿈꾸었던 그들의 입장에서 왕이 너무 똑똑하고 강력하면 자기네 입지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러면서 그냥 못 본 체 하고 그냥 쟤를 세웁시다 이렇게 돼버렸으니 결국 방언이 사고를 냈지. 방석에도 쳐 죽이고 신당왕후 집안에 있는 사람들 싹 죽여버려. 어마어마한 피를 붓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 되는 거지. 그 일을 벌리고 나서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아.
왜? 세상에 눈이 있죠. 저 자식 저거 방언이 저놈, 지가 왕이 되려고 저거 난리를 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먼저 되지 않고, 그 장자 계승의 원칙에 따라서 그 형을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는 거야. 첫째 형이 방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찍 죽어. 술을 너무 좋아했어. 그리고 사실 아버지 이성계랑 좀 대립되는 어떤 설정이었고, 이제 방과라는 둘째 형을 이제 세워. 조선의 왕으로. 거부를 했겠지. 야, 네가 벌린 일 아니야. 나 안 해, 왕. 네가 해. 네가 다 해놓고서는, 형, 진짜 1억이야? 나를 천하에 죽일 놈으로 만들 셈이야?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면 뭐라 그러겠어. 저놈이 저거 왕이 되려고 저랬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이 좀 왕을 해. 나는 왕에 별로 생각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명분을 내세우게 되는데, 결국 2년 정도 통치하고, 이제 모든 실권은 이제 이방원이 쥐고 있는 거야. 모든 실권은. 그러면서 이제 2년 정도 지나니까, 아유, 형 진짜 눈치 되게 없네. 형.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래. 근데 그 방과라는 사람도 똑똑했던 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게 똑똑하다는 거야. 왜? 내가 이제 통치를 하려고 이제, 권력 맛을 알았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대립될 수 있는, 방관이 지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징검다리 계단으로 이제 임금을 앉혀놨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맨날 겪고 뭐 이런 것만 하고, 결국 2년 정도 있다가, 형, 그만 내려오지.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눈치를 주면서. 결국은 이제 2년 정도 하고 내려와서 상황으로 추대받고, 그 방과라는 이대 정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극진한 예우를 받으면서 천수를 다하고 죽는 상황이었는데, 이 꼴을 봤던 이성계는 나 정말 꼴도 보기 사랑하는 아내도 이른 데다가 대고, 사랑하는 진짜 눈에는 또 아깝지 않은 방석이 세자로 축복한 아이, 그 아이도 죽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내가 너무 아꼈던 충신 정조정도 죽고, 그러니까 그 꼴이 싫지않게 함흥으로 그냥 가버려. 성자 나라로 세운 이 나라에 명문이 안 쓰잖아. 효가 충효가 기본인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의절을 해서 저쪽에 가 있으니 자꾸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자꾸 사신을 보낸단 말이야. 한번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가는 족족 이성계가 다 죽여버리는 거야. 가뜩 소식이 없다 해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유명한 얘기야. 그래서 이제 함흥차사람, 함흥에 심부름을 갔더니 돌아올 생각을 안 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태조 이성계의 어떤 가정 내에 서글펐던 그 스토리인데, 그 함흥으로 떠나면서 빌어먹을 내가 이러려고 조선을 세웠나 라고 하는 그런 회한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정중에서 이제 태종이 결국은 왕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